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맨델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전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알아낸 분리의 법칙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맨델이 알아내게 된 또 다른 법칙인 독립의 법칙과 맨델이 세운 가설 중에서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중간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10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한 쌍의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서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이런 생식세포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제 대립 형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어떠한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맨델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여기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완두가 있습니다. 이 완두를 보면요. 우선 모양을 가지고 두 개의 집단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둥근 완두와 그리고 주름진 완두,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색에 대해서도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죠. 색은 황색인 것과 그리고 녹색인 것,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완두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뿐만 아니라 색이라는 형질도 다 가지고 있죠. 즉 모양과 색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형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는 모양은 색에 영향을 줄까요? 또는 색은 모양에 영향을 줄까요? 이 각각의 형질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맨델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함께 유전될 때는 각각의 형질, 모양과 색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형질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누가? 맨델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독립의 법칙을 어떻게 실험 상황에서 알아내게 됐는지 실험 과정 보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도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버이 때 사용했던 완두를 보면요. 둘 다 순종인 완두를 이용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완두는 순종인데 둥글고 황색인 완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완두는 순종인데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완두를 타가 수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1세대의 자손을 잡종 일대라고 하는데 잡종 일대에서는 모두 둥글고 황색인 완두만 나타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둥글고 황색인 완두만 나타났는지 우리 여기다가 잠깐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둥글고 황색인 완두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유전자만 가지고 있겠죠. 또 황색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는 황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것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는데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유전자만, 색에 대해서는 황색 유전자만 물려줄 수 있죠. 다음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보면요. 얘도 순종이기 때문에 모양에 대해서는 주름진 유전자, 색에 대해서는 녹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데 생식세포를 만들 때 모양에 대해서 반, 색에 대해서도 반 물려줍니다. 그럼 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잡종 1세대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는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 황색 유전자, 녹색 유전자를 모두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글고 황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요.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것이 주름진 것에 비해서 우성이고 색에 대해서는 황색인 것이 녹색인 것에 비해 우성이기 때문에 둥글고 황색인 완두만 나타난 것이죠. 그럼 이때 이 둥글고 황색인 완두를 다시 한번 자가 수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끼리 수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했더니 나타난 자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이 자손들을 잡종 2대라고 하면요. 이 콩깍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안을 보면요. 둥글고 황색인 완두도 있고요. 그리고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둥글고 녹색인 완두도 있고요. 이쪽에는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도 있습니다. 총 4종류의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완두들이 만들어지는데 각각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이러한 자손들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유전자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둥글고 황색인 순종 완두 어버이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 어버이 완두가 있습니다. 이 둘을 타가수분시키면 각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반을 물려주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모양에 대한 유전자 반, 그리고 색에 대한 유전자도 반 물려줍니다. 모양과 색이 각각 유전 물질들이 서로 반반씩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는데 둥글고 황색인 완두는 모양에서는 둥근 유전자만, 색에 대해서는 황색인 유전자만 물려줄 수 있죠.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죠.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 완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에 대해서는 주름진 유전자, 색에 대해서는 녹색 유전자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럼 이 둘이 결합을 하면 잡종 일대의 자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둥근 유전자는 주름진 유전자에 비해 우성, 황색 유전자는 녹색 유전자에 비해 우성이죠. 따라서 모두 다 둥글고 황색인 완두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잡종 일대에서는 이렇게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잡종 일대를 다시 한번 자가 수분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진 암술의 생식세포,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수술의 생식세포, 이 각각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잡종 2대의 자손을 만들 때 총 몇 종류의 자손을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반을 물려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양에 대해서 반, 색에 대해서 반을 물려줍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모양은 지금 2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 둘 중에 하나. 색에 대해서도 둘 중에 하나를 물려주죠. 따라서 총 4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그럼 암술에서 4종류의 생식세포, 그리고 수술에서도 4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든다면 각각의 생식세포 4가지씩, 4가지 중에서 1가지씩 선택되어 결합하게 되면 총 몇 가지? 16가지의 잡종 2대 자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가지의 자손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요. 지금 여기에서 둥근 유전자들끼리 물려받고 황색인 유전자만 물려받은 것, 둥근 유전자만 물려받고 녹색인 유전자만 물려받은 것, 이런 식으로 이 표에다 완성을 하고 나서요. 표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형을 볼 때는요. 둥근 유전자와 황색 유전자 중에 둥근 유전자 그리고 황색 유전자는 각각의 주름지고 녹색인 유전자에 비해 우성이죠. 따라서 둥근 유전자는 하나 이상, 황색 유전자도 하나 이상 들어있기만 하면 모두가 다 둥글고 황색인 표현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둥글고 황색인 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의 자손이 둥글고 황색인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둥글고 녹색인 완두를 보도록 할게요. 둥글고 녹색인 완두는요. 우선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유전자 하나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색에 대해서는 반드시 녹색 유전자를 2개 가지고 있을 때에만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녹색은 황색에 비해 열성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완두를 이 안에서 찾아보면 16개 중에 하나, 둘, 셋, 3가지 경우만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를 볼게요. 모양이 주름지려면 양쪽으로부터 주름진 유전자가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결합했을 때에만 주름진 형태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주름진 유전자는 둥근 유전자에 비해 열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황색이 나타나려면 색에 대해서는 황색 유전자 1개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잡종 2대에서 살펴보면 하나, 둘, 셋, 총 3종류의 3가지에 해당하는 자손이 주름지고 황색인 특성을 나타내죠. 마지막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볼게요. 이 16개 중에서 모양에 대해서는 모두 다 주름진 유전자만 물려받은 경우, 색에 대해서는 모두 다 녹색 유전자만 물려받은 이 한 가지 경우만 바로 이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렇게 잡종 일대의 둥글고 황색인 이런 잡종을 자가 수분시켰을 때 16가지의 자손 중에 둥글고 황색인 것, 둥글고 녹색인 것, 둥글고 주름지고 황색인 것, 주름지고 녹색인 것이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죠. 그럼 이제부터 이 결과를 가지고 모양은 모양대로, 색은 색대로 다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 봅시다.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잡종 2대의 자손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모양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양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 두 종류만 있었죠. 이 중에서 둥근 것은요. 9대 3, 총 12가지가 있었어요. 또 주름진 것은요. 3대 1, 총 4개의 비율로 나타났죠. 그럼 이렇다면 둥근 것 대 주름진 것은 약 몇 대 몇?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죠. 3대 1의 분리의 비가 성립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엔 색깔을 보겠습니다. 9대 3대 3대 1이라는 이러한 분리의 비에서 색깔끼리 묶으면 황색인 것 9대 3, 총 12가지죠. 그렇죠? 다음 녹색인 것 3대 1, 총 4가지입니다. 그럼 이때 황색 대 녹색은 12대 4, 약분하면 이것 또한 3대 1의 분리의 비로 나타나죠. 그럼 이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모양과 색이라는 두 가지의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모양은 모양대로, 색은 색대로 분리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즉 모양과 색깔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독립의 법칙이 성립할까요? 그것은 모양과 색깔, 이 각각을 결정하는 이런 유전인자들이 대립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모양이 들어있는 염색체 따로, 색이 들어있는 염색체 따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216쪽 9번입니다. 표는 둥글고 황색인 완두, 순종인지 잡종인지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것 가를 자가수분시켜서 얻은 자손의 표현형을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둥근 모양 유전자 대문자 R은 주름진 모양 유전자 소문자 R에 대해서, 그리고 황색 유전자 대문자 Y는 녹색 유전자 소문자 Y에 대해서 각각 우성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래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둥글고 황색인 완두 90개, 둥글고 녹색인 완두 30개,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 30개,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 10개. 그럼 각각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9대 3대 3대 1이죠. 이 중에서 모양 따로, 색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모양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만 있죠. 둥근 것은 총 120개, 주름진 것은 총 40개. 몇 대 몇? 3대 1의 분리의 비가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번엔 색만 봅시다. 색은 두 종류가 있죠. 황색인 것과 녹색인 것이 있습니다. 그럼 황색인 것 대 녹색인 것 비율을 볼까요? 황색인 것 총 120개, 녹색인 것은 총 40개. 이때도 3대 1의 분리의 법칙이 성립을 하죠. 즉 이것을 통해서 모양은 모양대로, 색은 색대로 유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손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였던 가는 모양에 대해서도 잡종, 색에 대해서도 잡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모양에 대해서 잡종이므로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고, 색에 대해서도 잡종이므로 황색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가를 자가수분시켰을 때 이러한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자손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완두 가의 유전자형은 이런 형태이다. 맞지요? 모양과 색에 대해서 모두 다 잡종인 경우에 이것을 자가수분시키면 이러한 분리의 비로 나옵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볼게요. 완두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색은 색대로, 모양은 모양대로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라고 했죠. 독립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완두 나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4가지이다. 나를 보겠습니다.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예요. 그럼 이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주름진다는 것은 주름진 유전자만 2개 가지고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둥근 유전자는 주름진 유전자에 비해 우성이죠. 따라서 둥근 유전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때의 모양은 둥글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진 녹색 완두는
주름진 유전자만, 그리고 색에 대해서도 녹색이 황색에 비해 열성이기 때문에 녹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완두가 생식세포를 만든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죠. 그럼 모양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름진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서 주름진 유전자만, 또 색에 대해서도 녹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녹색 유전자만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4가지가 아니라 이러한 생식세포 1가지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17쪽 10번입니다. 그림은 둥글고 황색인 순종의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 완두겠죠. 이 둘을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고 이를 다시 자가수분시켜서 잡종 2대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전에 내용 설명했을 때 나왔던 그 독립의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그 그림이죠. 그렇죠? 이때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둥근 것 대 주름진 것은 3대 1, 황색인 것 대 녹색인 것도 3대 1, 각각이 3대 1의 분리의 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색과 모양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완두의 모양과 완두의 색은 독립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그렇죠. 분리의 비를 보면요. 모양에 대해서도 3대 1, 색에 대해서도 3대 1의 비율 나옵니다. 이것은 모양과 색이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이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볼게요. 가와 나의 완두 모양과 색깔의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 그럼 유전자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써보도록 할게요. 가는 둥글고 황색인 순종의 완두라고 했습니다. 순종. 그럼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유전자만, 그리고 색에 대해서는 황색인 유전자만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모양과 색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대립 유전자는 항상 쌍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둥글고 황색인 순종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 완두 이 둘을 타가수분시켜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려면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의 유전자형도 알아야 되겠죠.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는 우선 모양 봅시다. 주름지기 위해서는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 녹색은 황색에 비해 열성이므로 색도 녹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반, 이쪽에서부터 모양과 색깔 각각 반반씩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가로부터 어떤 유전자? 모양 중에선 둥근 유전자, 색 중에서는 황색 유전자를 물려받고요.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에서는 주름진 유전자, 모양에선 주름진 유전자, 색에 대해서는 녹색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종 일대의 이 둥글고 황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은 가와 서로 다르죠. 따라서 가의 유전자형과 나의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다음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F2에서 F2라고 하는 건 잡종 2세대란 뜻이에요. 잡종 2세대에서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의 분리의 비는 1대1이다. 황색, 녹색, 지금 색깔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색깔만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색깔은 황색인 것과 녹색인 것 2가지 종류만 있는데요. 여기에서 황색인 것은 9 더하기 3, 총 12 개만큼 나올 때 녹색인 것은 3 더하기 1, 총 4개 나오죠. 따라서 약분을 하게 되면 3대 1의 분리의 비로 나타납니다. 1대 1이 아니군요. 따라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잡종 2대에서 총 800개의 완두를 얻었다. 이 중에서 둥글고 녹색인 완두는 이론상 몇 개 나타날 것인가? 확률을 가지고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손의 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총 F2, 잡종 2대에서의 자손수 몇 개? 800개지요. 그럼 이 800개 중에서 둥글고 녹색인 완두가 나타날 확률을 곱하면 이때 얻을 수 있는 둥글고 녹색인 완두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둥글고 녹색인 완두는 전체 몇 가지? 9, 3, 3, 1 다 더하면 몇 가지? 16가지죠. 16가지 중에서 둥글고 녹색인 것은 3가지 나타나죠.
따라서 둥글고 녹색인 완두가 나타날 확률은 16분의 3입니다. 이것을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약 150. 150개의 완두를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답은 몇 번인가요? 예, 2번에 나와 있군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217쪽 12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 가와 나를 교배해서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식물 가의 유전자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어버이를 통해 어떠한 자손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다면 이번엔 거꾸로 이러한 자손이 나타났다면 어버이의 유전자형은 뭔지 추측을 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잡종 일대의 자손을 볼게요. 이 자손들은 가로부터 반, 나로부터 반 유전물질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는 유전장이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긴 넘어가고요. 나부터 볼게요. 나는요, A라는 형질에 대해선 열성인자만 가지고 있어요. B라는 형질, 어떤 형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질에 대해서도 열성인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총 형질이 두 가지죠. A와 B라는 형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게 된다면 이 나라는 이 식물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A라는 형질에 대해서는 열성 유전자만, B라는 형질에 대해서도 열성 유전자만 물려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자손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 중에서 A 열성, B 열성 이것은 모두 다 나로부터 얻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결과물에서 나로부터 받은 것을 모두 다 지우면 나머지는 다 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 자손에서 A와 B 열성 유전자 하나씩 지우고요. 두 번째에서도 세 번째에서도 네 번째에서도 다 지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측해봅시다. 가의 유전자형에는 A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네요. 또 A 열성 유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라는 형질에 대해서도 우성 유전자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열성 유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라고 하는 어버이는요. A라는 형질, B라는 형질 이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모두 잡종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래 답을 볼까요?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17쪽 13번입니다. 표는 어떤 식물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질의 표현형과 유전자를, 그림은 이 식물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자 대문자 P와 대문자 Q는 각각 소문자 P와 소문자 Q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완두가 아니라 지금 이름 모를 식물이에요. 하지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완두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씨의 색깔에서는 황색인 것이 녹색인 것에 비해서 우성이라고 했고요. 잎의 형태에서는 둥근 것이 길쭉한 것에 비해서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염색체에 표현된 유전자의 위치를 보면요. 씨의 색깔은 따로, 그리고 잎의 형태도 따로 각각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씨의 색깔이 유전될 때 잎의 형태가 유전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것 또한 이것이 유전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씨의 색은 씨의 색대로, 잎의 형태는 잎의 형태대로 독립적으로 유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독립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이 식물에서 유전자형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인 생식세포가 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 그럼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봅시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씨의 색깔에 대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물려주게 되고요. 또 잎의 형태도 이 둘 중에 하나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나요? 씨의 색깔에 대해서는 황색, 잎의 형태는 둥근 것 이렇게 짝이 되어서 물려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씨의 색깔은 녹색이면서 잎의 형태는 둥근 이러한 형태의 생식세포를 물려줄 수도 있고요. 또 씨의 색깔이 황색이면서 잎의 형태는 길쭉한
이러한 형태의 생식세포를 물려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 C의 색깔이 녹색이면서 잎의 형태가 길쭉한 이러한 형태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 몇 가지? 4가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각각은 같은 비율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말이군요. 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C의 색깔과 잎의 형태가 동시에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독립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이죠. 서로 각각의 유전자는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될 수 있습니다. 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이 식물을 자가수분시켰을 때 C의 색깔이 황색이고 잎의 형태가 길쭉한 자손이 나타날 확률은 16분의 3이다. 이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이것은 둥글고 황색인 잡종 일대의 완두를 자가 수분시켰을 때 나타나는 자손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C의 색깔이 황색이고 잎의 형태가 둥근 자손, 또 C의 색깔이 황색이고 잎이 길쭉한 자손, 또 C의 색이 녹색이고 잎의 형태가 둥근 자손, 또 C의 색깔이 녹색이고 잎이 길쭉한 자손. 총 4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각각은 서로 황색과 둥근 것이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둥글고 황색인 완두가 우성인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이것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 9대 3대 3대 1의 분리의 법칙으로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황색이고 길쭉한 이 두 번째 경우죠. 황색이고 길쭉한 것은 전체 16개 중에 3개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독일의 식물학자이자 유전학자였던 코렌스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사장되었었던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하게 된 그런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는 완두를 가지고 실험하지 않고 분꽃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새로운 유전 현상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분꽃 중에서 붉은색 분꽃과 흰 분꽃을 교배시켰습니다. 붉은 분꽃과 흰 분꽃을 교배를 시켰더니 멘델의 우열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붉은색이 나타난다면 붉은색이 우성이고 흰색이 잡종 일대에서 나타난다면 흰색이 우성이죠. 그런데 이때 잡종 일대는요, 신기하게도 붉은색과 흰색의 중간색인 분홍색 꽃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립 유전자 사이에 붉은색과 흰색 이런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버이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중간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간유전이라는 현상을 코렌스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죠. 그렇다면 이 분홍색 분꽃은 붉은 유전자와 흰 유전자를 모두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분홍색이라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홍색 분꽃을 다시 한번 자가수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잡종 이대에서는 붉은색도 나오고 분홍색도 나오고 흰색 꽃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홍색 꽃을 이루고 있었던 붉은 유전자와 흰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가 되었다가 이것들이 서로 다른 생식세포들끼리 결합해서 이러한 꽃들이 나타난 것이죠. 즉, 우열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유전자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붉은색 분꽃, 흰색 분꽃 둘 다 순종입니다. 그럼 붉은색 분꽃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대문자 R이라고 쓸게요. 그럼 붉은색 분꽃은 붉은 유전자, 대문자 R, 대문자 R 이런 유전자만 가지고 있겠죠. 근데 흰 분꽃은 흰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흰 유전자는 붉은색 유전자에 비해서 열성이거나 우성이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로 비교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흰색을 나타내는 화이트의 약자를 따서 둘 다 대문자 W, W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붉은색 분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생식세포에 담아서 흰 분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반을 담아 생식세포를 만들겠죠. 그럼 이러한 두 생식세포가 결합하게 되면 잡종 일대에서는 붉은색 유전자, 흰색 유전자를 각각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타난 색깔이 어떤 색? 분홍색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붉은 유전자와 흰 유전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열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이 분홍색 분꽃을 다시 한번 자가수분 시킵니다. 그러면 분홍색 분꽃의 암술에서도 생식세포를 만들고 수술에서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반을 물려주니까 붉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고 흰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각각이 결합을 해서 어떠한 자손들이 만들어지느냐. 양쪽으로부터 붉은 유전자만 물려받게 되는 경우엔 붉은색 분꽃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양쪽으로부터 붉은 유전자, 흰 유전자, 붉은 유전자, 흰 유전자를 물려받게 된 경우에는 분홍색의 분꽃이 나타나고요. 다음 양쪽으로부터 흰 유전자만 물려받은 경우에는 흰색 분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으로 표현을 하면 RR 대 RW 대 WW가 나타나는 비율이 1대 2대 1입니다. 근데 이걸 표현형으로 바꿔도 붉은색 대 분홍색 대 흰색이 나타나는 비율이 1대 2대 1입니다. 이렇게 중간 유전에서는요, 유전자형의 비율과 표현형의 비율이 같다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퀴즈. 붉은 분꽃과 분홍 분꽃을 교배했을 때 붉은 분꽃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옆에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붉은 분꽃은 붉은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다음 분홍 분꽃은 붉은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이 둘을 교배시키면요. 이것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이것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들끼리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붉은색 분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은 붉은색 유전자밖에 없죠. 그것 중에 반을 물려주고요. 분홍색 분꽃은요. 붉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고 흰색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종류의 자손이 나올까요? 양쪽에서 붉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붉은 분꽃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붉은 유전자, 이쪽에서는 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중간색인 분홍색 분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총 2가지 경우 중에 붉은색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 1가지죠. 따라서 붉은색 분꽃이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로 얘기하면 50%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간 유전이 나타나는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 유전은 지금 여기 그림을 봅시다. 말인데요. 말은 털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고 해요. 갈색인 털을 가지고 있는 체스넛이라는 말과 흰색 털을 가진 크레멜로란 말, 이 둘을 교배를 하면요. 갈색도 아닌 흰색도 아닌 중간색의 황토색을 갖는 팔로미노라는 이러한 말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즉 말의 털색은 중간 유전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금호초의 꽃 색깔, 사랑앵무의 털 색깔, 둥근잎 나팔꽃의 꽃 색깔은 모두 다 이런 중간 유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217쪽 14번입니다. 분꽃의 중간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중간 유전에서는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분홍색 분꽃을 자가수분 시켰더니 분홍색 분꽃이 가지고 있었던 붉은 유전자와 흰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들끼리 다시 결합을 하죠.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분꽃의 중간 유전은 멘델이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거는 멘델 그 이후에 코렌스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멘델은 이 당시에 중간 유전이란 현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요. 3번,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하면 붉은색 분꽃만 나타난다. 옆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붉은색 분꽃은 붉은 유전자만 가지고 있죠. 흰색 분꽃은 흰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교배하면 붉은색 분꽃으로부터 붉은 유전자, 흰 분꽃으로부터 흰 유전자를 물려받죠. 이때 이 분꽃은 어떤 색? 붉은색과 흰색의 중간색인 분홍색 분꽃이죠. 중간색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름이 중간 유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붉은색 분꽃을 분홍색 분꽃으로 바꿔야겠습니다. 3번도 틀리고요. 4번, 분꽃의 붉은색 꽃 유전자와 흰색 꽃 유전자는 우열관계가 명확하다. 이 분홍꽃을 보겠습니다. 붉은 유전자, 흰 유전자 이 둘 사이 우열관계가 없죠. 그래서 중간색인 분홍색으로 나타나죠. 만약에 붉은 유전자가 우성이라면 붉은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또는 반대로 흰 유전자가 우성이라면
흰색만 나타나겠죠? 근데 그것의 중간색이 나타나는 것은 붉은색과 흰색 사이의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마지막 5번. 분꽃의 중간 유전에서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분리의 비와 유전자형의 분리의 비는 같다? 그럼 잡종 2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분홍색 분꽃을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에 반을 물려주니까 총 몇 종류의 자손이 만들어질까요? 양쪽으로부터 붉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이쪽에서는 붉은 유전자, 이쪽에서는 흰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그리고 이쪽에선 흰 유전자, 이쪽에서 붉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양쪽에서 흰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붉은색 유전자만 가진 것은 붉은 분꽃. 붉은색 흰 유전자, 붉은 유전자, 흰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이 2가지 경우는 분홍색 분꽃. 흰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흰색 분꽃이 되죠. 유전자형 RR 대 RW 대 WW가 1대 2대 1로 나타났어요. 표현형도 붉은색 대 분홍색 대 흰색이 1대 2대 1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중간 유전은 표현형의 비와 그리고 유전자형의 비가 같다는 이런 중요한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교재 217쪽 15번입니다.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었다. 잡종 1대를 흰색 분꽃과 다시 한번 교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의 비를 고르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합니다. 붉은 분꽃은 붉은 유전자만, 흰 분꽃은 흰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교배하게 되면요. 붉은 분꽃으로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반, 붉은 유전자만, 흰 분꽃으로부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반, 흰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분꽃은 어떤 색? 바로 분홍색이 되죠. 이것을 누구와? 이번에 흰색 분꽃과 교배를 시킵니다. 그럼 흰색 분꽃은 흰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을 교배시키면 어떠한 자손이 나타나게 될까요? 분홍색 분꽃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반, 흰 분꽃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반을 물려주게 되는데 분홍색 분꽃은 붉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고 흰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죠. 그리고 흰 분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흰 유전자밖에 없지요. 따라서 2종류의 자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붉은 유전자와 흰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분꽃의 색은 분홍색이고요. 흰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이 분꽃은 흰 분꽃,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분홍색 대 흰색은 1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멘델의 독립의 법칙과 코렌스의 중간 유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람에서 나타나는 유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는 거 아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